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안혜욱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자신이 줄리로부터 접대도 받았다, 술 접대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온 사람입니다. 이 안혜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 이제서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진즉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신병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안혜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20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또 이 당선인 시절에도 이 고소고발 계속해서 안혜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 의혹을 제기를 했고 또 이 주장과 함께 각종 유튜브 또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이 줄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참 한 개인에게 잔혹한 짓인지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지금 정치적으로 가짜뉴스 또 가짜뉴스가 아니어도 이런 명예훼손, 모욕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지를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안혜욱, 이 가짜뉴스 이 부분 최근 들어와서의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명예훼손에 대해서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도 구속도 시킬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손해배상도 할 수가 있고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 가짜뉴스 등에 의해서 이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고 한 번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계속해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이 필요하다. 이 지금 가능하면 구속하지 않고 경찰, 검찰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인권에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언론,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이 줄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혜욱도 지금 고소고발이 돼도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래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자입니다.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고 뉴스 형식을 통해서 가짜뉴스도 다양하게 퍼뜨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5천만이 모두가 기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짜뉴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명예훼손 모욕도 더 크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또 정치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이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재판부에서도 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의 단속, 명예훼손을 좀 더 이렇게 엄벌을 하면 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언론을 위축시킨다.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느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이 나옵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닌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까? 이건 정상적인 국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이걸 보호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호해 주면 정상적인 언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나 깡패를 잡지 않으면 가장 큰 폐해는, 사회적인 폐해는 도둑놈 깡패가 사회에 온 길거리에 넘쳐나면 도둑놈 깡패 아닌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언론, 정상적인 상식적인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짜뉴스든 아니든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엄벌을 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금 세상이 도둑놈 세상이 되어버리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집 밖을 못 나오게 됩니다. 이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천안함 자폭 이재명, 이례경을 뭐 혁신위원장으로 발탁을 했다가 9시간 만에 쫓아내고 이런 참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또 민주당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모욕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지금 나서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이제는 이 천안함 자폭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빨리 엄정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박민식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 장관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언제나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론이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 집단 유튜브는 개인은 이미 언론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 흉악범들, 연쇄살인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을 봅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그래서 사형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형제도가 많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법적인 이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뭐 사형 집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소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가짜뉴스나 이건 최소한의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를 보호하라라는 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언론이 아닌 것을 가짜뉴스를 그래도 보호하려고 하면 진짜 뉴스가 다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상식을 보호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두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민식 잘한 판단이고요. 정말 엄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재명부터입니다. 이재명 비롯해서 권칠성입니다. 이 대변인부터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사과를 하는 건지 사과한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장경태는 뭐 권칠성이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면서 혼잣말한 것인데 그걸 크게 문제 삼느냐 뭐 이러는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면서 혼잣말이 어디 있고 그 무슨 중얼거리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례경을 비롯해서 모두 철저하게 법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이례경도 지금 바로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이 이례경에 대해서 제가 이 쓰레기다, 이 양아치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계속해서 모욕하고 현행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아 넣지 않으면 안혜욱처럼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천안함에 대해서는 뭐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에 이 지금 어제 발표한 자신의 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미국 CIA 국장이 극비리에 방한을 해서 윤 총장과 만났다. 윤석열 총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각종 정치 이슈나 안보 이슈 등에 대해서 과감해지고 장관과 대통령도 무시하는 이런 안하무인식 행보를 보여줬다. 뭐 이랬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쓰레기고 양아치고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이 가짜뉴스도 현행범이라고 하니까 참 이상해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대로 지금 놔두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계속해서 명예훼손,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잡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판사, 검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연쇄살인범을 왜 잡기 위해서 엄청난 경찰력을 동원을 합니까? 당장 급한 게 연쇄살인범은 놔두면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살인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연쇄살인범과 똑같습니다. 이 이래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뭐 안혜욱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연쇄살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체포하고 난 다음에 영장을 신청하든지 뭐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데, 5.18에 대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헌법 전문 개제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 하나에 민주당은 거품을 물었지 않느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소위 개거품을 무는 민주당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런 음모론,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게 형평에 맞느냐, 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러는데도 지금 민주당 개딸들은 뭐 당연합니다. 이재명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래경 말도 뭐 개인적인, 지금 장경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주장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래경이 개인적으로 뭐 집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을 명예훼손은 해서는 안 되고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이래경을, 이런 쓰레기 같은 이래경을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을 한 이재명은 아직까지 책임을 지겠다,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무한 책임. 책임 없다 소리입니다. 책임 안 지겠다 소리입니다. 자기가 지금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반명비명에서 이제는 물러나라 할 거기 때문에, 더 거세질 거기 때문에 뭉개고 넘어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왜 구속시키지 않느냐라는 말을, 이재명도 현행범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 하는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사회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크든 작든.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문제가 갑니다. 이것도 지금 가짜뉴스 거짓 선동입니다. 이제는 한 대학 교수가 나섰습니다. 충북대 약대 교수입니다. 박일영 교수입니다. 박일영 교수가 30여 년 동안 이 방사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전문가입니다. 자신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면 자신이 마시겠다,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으로 판단할 부분을 왜 주관적인 느낌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선동하느냐, 이걸 누군가는 보여줘야 된다, 전문가가. 그래서 자신이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일영 교수의 참 이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 원전 오염수 부분은 마시라 마시지 말자, 이렇게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면서 이걸 마셔야 되는 건지 안 마셔야 되는 건지 이게 논점이 됐는데, 이걸 마시자 안 마시자의 논점이 아닙니다. 화장실 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마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마시라 마시지 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것이냐, 수준이냐 아니냐인 부분입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이렇게 이 식수, 상수원 관리 부분을 이 특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캐나다에서 상수원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또 이걸 식수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보면서 참 캐나다나 미국은 그 자연이 참 환경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사정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 참 자연 보호를 잘하고 있구나, 상수원 보호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식수로 처리를 하는데 놀랐던 부분이 있고 또 씁쓸했던 부분입니다. 이 식수로 쓰기 위해서 강물이나 호수물을 이 처리를 합니다. 약품 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선진국입니다. 최인류입니다. 그 기술력이. 그런데 이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식수원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그때는 이 부산 쪽에서 낙동강의 오염,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낙동강 오염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주변에 사는 지금 주민들은 뭐 정말 오래 전부터 이 낙동강 물 아무리 처리를 해도, 아무리 정말 처리해서 깨끗한 1급수다라고 해도
직접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낙동강이 오염이 되면서 우리 처리 기술도 세계 최선진국이 된 겁니다. 캐나다 같은 곳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력마저 발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처리 기술이 뛰어나게 되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만큼 처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제 일본은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산물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자신들의 이 기술력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뭐 감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서든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다면 방류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이 약학을 전문한 교수가 나서서 이 처리가 충분히 된다면, 되는 걸 알고 있죠. 이 약대 교수는, 이 박일영 교수는 자신이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마시는 걸 보여줘야 이거 지금 이런 거짓 선동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논점은 이 교수의 말처럼 과학적인 검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지 거짓 선동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먼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그 다음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할 부분이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삼국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조조의 빈 도시락, 조조의 핵심 참모였죠. 순욱이라고 하는 참모에게 조조가 빈 도시락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순욱이 빈 도시락을 받고 자결을 합니다. 참 삼국지 중에서도, 삼국지는 정말 뭐 눈물이 나는 장면도 많고 감동을 주는 장면도 많은데, 이 조조가 빈 도시락을 보내서 순욱이 자결을 하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조가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키고 가장 제대로 된 최초의 참모가 순욱이었고, 가장 뭐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이 순욱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또 조조에게는 많은 1급 참모들이 생겼고, 결정적으로는 조조가 이제 위왕에 등극을 하려고 하는데 순욱이 반대를 한다. 정말 믿었던 순욱이,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었던 핵심 참모를 이제 꼭 죽이기까지 해야 되느냐. 또 그 죽이는 방식이 빈 도시락을 보내는 이 조조와 순욱 간의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죠. 이런 부분. 순욱은 이 조조가 보낸 빈 도시락을 왜 자결로 해석을 했을까? 빈 도시락을 뭐 조조가 실수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실무진이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왜 순욱은 이걸 자결로 받아들였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삼국지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조조의 빈 도시락이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입니다. 고민정이 KBS 수신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고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는데 백지 2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 조조의 도시락처럼 뭘 의미하는 것이냐. 수신료 분리 징수에 항의를 하면서 이 항의 서한이다라고 하면서 전희경 정무 1비서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실수냐 아니면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 결론은 났습니다. 고민정이 실수였고, 고민정이 뭐 자신의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실무진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백지서한이다 이랬는데, 뭐 프로 스포츠나 연예인들 백지 수표를 주는 경우, 뭐 계약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값을 판단하라 이거죠. 조조가 빈 도시락을 순욱에게 보낸 것도 순욱들을 판단하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죠. 이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이 대목이고, 순욱이 자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조가 위왕에 등극을 합니다. 뭐 그런 삼국지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고민정이 첫째, 고민정이 어제 뭐 항의를 하고 뭐 이랬는데, 고민정이 도대체 KBS 이 공영방송 체제, KBS 수신료 분리, 또 KBS 수신료를 폐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정이 방송에 근무를 했습니다. 고민정이 알고나 있는 건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실수를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민정이 하도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이면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삼습니다. 이거 지금 보좌관들이 주는 그대로 들고 가가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낸 겁니다, 지금. 흔히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마지막에 줄 때는 점검을 하고 줍니다. 또 내용도 검토를 하죠.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좌관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그대로 지금 하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다가 보좌관들이 주는 그대로 서류 전달하고 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불러가지고 전 국민의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한 그 김남국은 머릿속에 코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한 건 질문하고 빨리 나가서 또 코인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 고민정은 그러니까 지금 겉도는 겁니다. 이 흔히 이제 의원회관에서 보좌관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늬만 국회의원인 겁니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냥 써주는 것, 몇 가지, 자기 아는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실수도 나오고, 이런 택도 없는 이런 일도 저지르는 겁니다. KBS 문제 나와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KBS 경영진에서 이 수신료 분리수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 KBS를 죽이는 것이다. KBS는 공영방송 체제인데 이 공영방송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2,500원인데 지금 3,85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KBS 지금 경영진이 자기들 죽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영진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반대할 논리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 투표를 했고,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거기에 동참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폐지, KBS 공영방송 체제 개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였습니다. 그때 이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이렇게 징수하도록 한 그 법안, 이걸 지금 법안을 바꿔야 하는 건지, 이 시행령만 바꿔서 이게 가능한지, 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는지, 이건 안 맞다 이겁니다. 왜 KBS 수신료를, 공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KBS 수신료를 왜 전기요금과 합쳐서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어떠한 논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KBS 수신료는 KBS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KBS가 이걸 반박할 논리가 없으니까 공영방송 체제라면 당연히 지금 세금과 같이 걷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세금과 같이 걷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요금과 함께 걷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수신료 분리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논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KBS가 이게 세금과 같은 것이다, 공영방송 체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KBS가 하는 순간 이제 공영방송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영방송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KBS 자신의 말로 그랬습니다. 수신료는 세금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KBS의 집 방만한 조직 운영, 저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공영방송에 맞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제 어릴 때도 아닙니다. KBS 수신료 받으러 방방곡곡이 집집마다 다니고, 또 이렇게 안테나가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과거에는 다 점검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유튜브도 디지털에 정말 총화죠. 유튜브가 보면
어느 집에서 KBS를 보는지 보지 않는지, 단 1초라도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모두 시시각각 점검이 됩니다. 수신료 과거처럼 지금 뭐 어떤 세금도 집집마다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다 은행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다 처리가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KBS 한 번도 보지 않는 국민에게 아무리 세금이지만 왜 이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왜 수신료를 물려야 되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래도 물려야 된다면, 그래도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위한 정말 꼭 필요한 그 기능만 살리고 모두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방만한 조직을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민영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보십시오. 왜 이걸 합해서 내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이걸 합합니까? 그 법을 만들 때, 수신료 받는데, 징수하는데 편리를 위해서, 누수를 없애기 위해서, 다 잘 받기 위해서. 왜 국민이 거기에 호응해 줘야 합니까? KBS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KBS는 지금 자기들의 죽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떠들게 되면 공영방송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충남 부여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짚 모자를 쓰고 이안기를 몰기도 하고 모내기도 직접 하고 또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농민들과 함께 새참이죠, 새참. 국수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추억을 되살렸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자체도 좋아했고 또 모내기 현장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시장이라든지 모내기 현장, 이런 현장을 찾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호응이 좋다. 홍보에도 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뭐 모내기를 하는 현장, 옛날에 길쌈을 하는 현장, 이 조선시대 왕들이 하는 행사였습니다. 왕이 직접 모내기를 해보고 또 왕비가 길쌈을 직접 해보는,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도 체험하고 공감한다, 뭐 이런 행사였고,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그런 현장을 찾는 그런 모습을, 그 전통이 남아있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실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서민들과 이렇게 시장을 찾아서 모내기 가서 쇼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감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적인 결함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완전히 작동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야 뭐 통틀어서 이야기도 가능한 이야기고, 이게 과거에 소위 왕권과 신권의 경쟁, 왕보다 오히려 이 신권, 귀족들이 서민들 생활에는 더 수탈이 심했고 서민들 생활을 더 괴롭혔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전통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가로막힌 이 정치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모습에 더 많은 박수가 나오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각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오버랩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위 그 당시에 그 많은 참모들이 윤석열 정부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기업 친화적인 정책, 이런 부분도 윤석열 정부와 많이 오버랩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배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법치입니다. 뭐 흔히 과거의 역사, 과거의 전례에서 좋은 부분은 계승하고 나쁜 부분은 이제 계승하지 않는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발부터 일단 법치, 자유민주주의,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두운 부분, 또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식 박정희 닮기, 윤석열식 이명박 닮기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공감도 되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